오늘은 감정을 다루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은요, 감정은 굉장히 단순하고 굉장히 유용해요. 왜냐하면, 자, 전제를 해볼게요. 인생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굳이 나로 태어나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가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생의 목적은 뭐예요? 사실은 모든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똑같아요. 그건 내가 왜 나로 태어났는지를,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가는 여정이 바로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여정 자체가 결국은 어떻게 계속 이어지고 펼쳐지고 하든지 간에,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이거였구나. 라고 하는 그 깨달음의 과정이 인생을 잘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감정은요, 굉장히 소중한 데이터예요. 인생이 내가 나로 태어나서 나를 깨달아가는 여정이라고 한다면, 감정이야말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굉장히 친절한 가이드이고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내가 누군지를 알 때 힘이 나거든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자꾸 칭찬해주고, 너는 이런 아이야, 이런 걸 잘해 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아이들이 결국 그 긍정적인 칭찬이라는 감정을 통해서 자기를 확인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최초의 엄마 뱃속에 있을 때에는 이 감정이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로 형성되죠. 아무것도 방해하는 것, 장애물 이런 게 없이 내 존재 자체로 인정받는 시간이에요. 엄마 뱃속에서의 10달을 보내면서 나는 안정된 감정을 기본값으로 가지고 이제 몸이 점점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세상에 태어났어요. 여러 가지 자극들이 들어와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다양한 경험들을 하면서 다양한 감정을 느끼고, 그러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그 데이터를 이렇게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데이터들 중에는 어떤 건 사랑의 감정도 있고 기쁨도 있고 막 의욕이 솟아나는 활기도 있고, 그렇지만 또 어떤 감정들은 두려움도 있고 초조함도 있고 뭔가 조급함도 있을 수 있고 답답함도 있을 수 있고 또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도 같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감정이 들었다고 해서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내가 여러 가지 감정들을 수집하면서 다 똑같이 알려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그 데이터로서의 그 정보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두렵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인지하면 돼요. 나는 여기서 두려움을 느끼는구나. 그러면 굉장히 소중한 데이터를 얻은 거거든요. 그냥 막 두려워하기만 하는 게 그 감정을 올바로 데이터를 입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그 감정 자체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감정들은 조금 안 하려고 하고, 내가 막 살아나는 그런 좋은 감정들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집착과 회피가 생겨나는 거죠. 그러면 원래는 모든 감정들을 다 겪으면서 내가 누군지에 대한 데이터를 계속 쌓아가야 되는데, 데이터가 막 편향되기 시작하고 왜곡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착각하게 돼요. 뭐냐면 감정은 그냥 감정일 뿐이에요. 사인이에요. 신호등이거든요. 그냥 나는 이래. 나는 이런 상태야. 이런 상황에서는 나는 이런 상태야 라고 하는 그냥 신호등일 뿐인데, 그 신호등 자체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라고 하는 차를 몰고 계속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신호등에 파란불이 켜졌어. 그럼 그 파란불만 딱 붙잡고 그냥 너무 좋아. 근데 빨간불이 딱 켜졌어. 이건 아니야. 그럼 앞으로 가지는 않고 계속 그 감정 자체에, 그 신호등 자체에 멈춰가지고 계속 거기서 빙빙 돌기만 하는 거죠. 그게 내가 나를 깨달아 가는데 도리어 방해가 되고 더 정체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물 흐르듯이 계속 흘러가야 하는데 흘러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경험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나게 해주는 데이터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보통 20살쯤 되면 여러 가지 감정들을 이제 겪으면서
받아들일 준비가 된단 말이에요. 대강 내가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는 데이터가 쌓였어요. 그러면 이제는 그 데이터를 정리해서 더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 시기인 거죠. 그게 이제 한 성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데요. 감정을 활용한다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나는 글을 쓰고 사람들이 내 글을 읽어줄 때, 그리고 소통하면서 대화할 때 내가 나라는 걸 느껴.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글쓰기는 내가 실제로 결과도 잘 나지만 그 과정도 즐겁고 또 뜻밖의 여러 가지 일들이 나에게 선물처럼 막 주어져 라고 하는 걸 발견했어요. 그런데 이 글쓰기를 제가 더 잘해야 되겠다. 왜? 집착하게 된 거죠. 이거 너무 좋아. 다른 건 너무 싫어. 나는 이걸 통해서 좋은 것만 얻고 싶어. 라고 이렇게 집착하게 되니까 나중에는 글쓰기 자체가 자연스러워지지 않고 글쓰기가 아니라 사람들의 관심에 더 집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좋은 감정이 일어나지 않아요. 계속 사람들의 반응도 뭔가 아쉬워. 그렇게 했을 때 두려워지는 거예요. 글을 써봐야 안 돼. 근데 사실은 여기서 왜곡이 일어나는 거 여러분이 아시겠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요. 그러면 사람들은 다 경험에 의해서 축적된 그 정보들이 몸에 있잖아요. 그리고 그 몸에서 일어났던 감정들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감정이 이제는 이런 사람을 보면 나는 이런 감정을 느껴. 조건반사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그게 부정적인 건 트라우마라고 하지만 또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면 끌림, 매력이라고도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 만났는데 희한하게 나는 이게 끌려. 이 사람이 끌려. 나는 여기 처음 왔는데 이 분위기가 너무 좋아. 라고 하는 건 이때까지 축적된 감정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20살 정도 되면 어디에 끌려, 어디 싫어 이런 이제 판단이 되잖아요. 그럼 이걸 역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뭐냐면 모든 감정은 정보고 그 정보는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좋아하고 내가 긍정적으로 끌리는 건 괜찮아요. 이건 계속 그냥 그 자체를 즐기면 돼요. 그런데 두려움, 또 어떤 회피, 초조함, 불안함, 이런 감정들을 처리해야 돼요.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것도 되게 소중한 정보거든요. 그런데 그냥 그 두려움 자체, 어떤 불안 자체, 조급함 자체로 내버려 두면 계속 생겨나요. 왜? 처리되지 않은 감정은 계속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지를 들여다봐야 하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나 자신에게 물어봐야 하는데 그 작업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 자신과 대화하는 법에서 내 마음에 어디에 둘 건지 이렇게 나 자신에게 물어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처리를 해나가야 돼요. 그런데 감정은요, 시간 개념이 없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분명히 과거에 일어났던 일은 지금 반복 다시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잖아요. 지금은 지금이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카레를 먹고 왔는데 지금도 카레를 먹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쵸? 그런데 카레를 먹으면서 느꼈던 감정, 맛있어, 너무 좋아 라고 했다고 하면 그 감정은 지금도 좋아 라고 하는 게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죠? 그래서 과거에 일어났던 감정이지만 현재에 느끼고 있고요. 이 현재에 느끼는 것이 미래에도 내가 또 카레를 먹어야지 라고 미래를 이제 생각하게 되는 연결고리가 또 되죠. 그러면 이 감정이라고 하는 건 시간에 상관없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중요한 건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이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가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과거의 어떤 긍정적인 감정을 내가 끄집어내면 지금도 그걸 사용할 수 있고, 역으로 과거에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있었다면 그것이 지금도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을 처리하는 방법. 자, 긍정적인 에너지는 즐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즐기는 건 사실 감사함이에요. 진짜 좋다. 내가 이런 감정들이 일어나서 너무 좋다. 감사하다. 라고 받아들이면 그 감정은 계속해서 또 다른
그 감정들을 계속 확산시켜 나가는 길을 열어줘요. 그런데 부정적인 감정, 두려워. 그러면 이 두려움은 또 똑같이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에 빠지지 말고 부정적인 감정을 대할 때는 한 발 물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하지 말고 알아차리는 거죠. 내가 두려워하고 있네? 잠깐만. 그러면 멈춰봐봐. 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인 것처럼 객관화 해보는 거죠. 얘는 왜 여기서 이 두려움을 느낄까라고 하는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야 하거든요. 근데 감정에 휩싸여 있는 그 당시, 그 시점에서는 이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빠져나와야 돼요. 나를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에서 빠져나오도록 나의 몸과 어떤 생각을 이렇게 빼내야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그럼 당장 두려운데 당장 막 죽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나를 여기서 빼내올 수 있을까요? 호흡하세요. 일단은 들이마시고 내쉬어요. 호흡은 인간이 가장 처음으로 태어나면서 시작하는 아주 원초적인 행동이거든요. 이 호흡은 우리가 이제 호흡을 잘 다룰 수 있게 되면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들을 잠깐 이렇게 보듬어. 그래서 나를 그 감정이 몸이 막 느끼잖아요. 막 땀이 나고 막 두려우면 막 식은땀이 나고 막 가슴이 막 쿵쿵 뛰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어떤 신체 반응들을 잠깐 진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하는 거예요. 마음이 차분해질 때까지 호흡하고 그 다음에 가라앉으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왜 이게 두려울까? 내가 왜 이게 무서울까? 나는 왜 이런 감정들을 느꼈을까? 그리고 돌아보세요. 그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어디에? 이때까지 쌓아온 나의 여정 가운데 그게 두려운 이유가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그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가령 뭐 호랑이를 만났어. 근데 이 호랑이를 만났다고 해서 무조건 두려운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호랑이를 키우는 집이 있어. 외국에는 실제로 있더라고요. 근데 그 집에서 태어난 아기는 호랑이가 너무 친근해. 그래서 이 호랑이에 대해서 너무 친근한 감정을 느끼고 너무 친숙하고 내 친구야. 반려 호랑이. 그래서 호랑이를 만나면 너무 반가운 거죠. 이런 감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데이터가 쌓일 거죠. 근데 대부분은 우리가 간접 경험을 통해서 직접 겪지 않더라도 데이터를 이렇게 내 안에 들이거든요. 그때 뉴스를 보거나 아니면 뭐 호랑이한테 물려갔어 막 이런 걸 봐. 동화에서 막 이런 거를 이제 보고 컸어. 그러면 이제 감정도 같이 생겨나면서 호랑이 이러면 무서워 죽을 수도 있어 막 이런 이제 정보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인식하게 되고 나는 누구야? 호랑이를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공식이 딱 설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호랑이에 대해서 나는 두려워라고 하는 게 그냥 무심코 쌓여서 이렇게 있었는데 그게 진짜 내 거인가요? 한번 이렇게 짚어보는 거예요. 나는 왜 두려워하지? 라고 한번 짚어보는 거예요. 호랑이를 만난 적이 있어? 아니? 왜 나는 두려워해? 언제부터 두려워했지? 내가 뉴스를 보니까 내가 중국에 갔을 때 연변에서 그 산속에 호랑이가 가끔 내려오는데 소를 물어갔대. 이런 얘기도 들었어. 동물원에 갔는데 호랑이 진짜 무섭더라. 막 이런 이제 식으로 하나하나씩 이제 짚어보는 거죠. 그러면 그게 내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이 친구를 이 감정에서 더 나아가는 게 어떤 방법이 있을까? 더 나아간다라고 하는 건 그냥 받아들이고 이것을 두려움이 아니라 그 뒷면, 사랑으로 바꿔주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호랑이의 두려워하는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게 포인트예요. 호랑이를 사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호랑이는 도구일 뿐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호랑이를 두려워하는 나를 사랑하는 게 그게 핵심이에요. 왜? 인생은 하필 나로 태어나서 왜 내가 계속 살아갈까?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해가는 여정이잖아요. 그것을 깨닫는 여정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나를 깨달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감정도 다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감정이 일어났다고 해서 큰일 나는 게 아니에요. 그 감정을 통해서 나를 깨달을 수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사실은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두려움은요, 사랑의 뒷면이거든요. 그래서 사랑이 부정적으로 바뀌면 두려움이 일어나고요. 두려움이 긍정적으로 바뀌면 사랑이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두려움 안에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결국은 엄마 뱃속에서 내가 느꼈던 그 고요한 안정감, 존재 자체로 내가 사랑받았던 그 순간, 거기 출발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출발점에서 나오면서 감정이 여러 개로 확산되다가 어떤 것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어떤 것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점점 더 다양해지는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면서 이 모든 감정들 통해서 나를, 이번 생을 통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살았구나 라고 정리하고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때 감정이 정리되는 건 역시 하나예요. 뭐 존재 자체의 그 안정감, 그것으로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이렇게 다뤄야 하는 나에 대한 소중한 에너지이죠. 근데 이게 왜 에너지냐? 결국 사람은 내가 누군지를 깨달으면 힘이 나요. 긍정적으로 깨달으면. 근데 부정적으로 깨달으면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막 주변에서 칭찬해줘. 사실 여기 카페 쉼표 커피가 진짜 맛있거든요. 그리고 이 커피가 그냥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건 여기 이 커피를 만들어주시는 사장님께서 정말 긍정적인 에너지를 갖고 계세요. 그래서 커피 한 잔을 딱 받으면 그 긍정적인 기운이 같이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네, 듣고 계신가요? 근데 그 중요한 건 이 그 특별한 이제 기운 확인받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막 와. 나도 너도 나도 막 이 커피 너무 특별해. 알아주잖아요. 그럼 사장님은 카페 쉼표에 내가 하길 잘했다. 나 여기서 커피 만드는 거 진짜 하길 잘했다. 확인받는 거잖아요. 그럼 계속 힘이 나고 막 주변에서 말려도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다 커피 준비하고 막 에너지가 넘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나를 알아주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그렇게 했는데도 세상이 잘 알아주지 않아. 그러면 나는 이거 해서 뭐 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서 그냥 빠져있지 않고 내가 한 발 떨어져서 내가 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바로잡고 어떤 정보를 다시 업데이트해야 할까, 선택을 계속 해나가면서 나를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확인하는 경험을 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돈과 감정 에너지는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먼저 나 자신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돈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돈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아직 처리해야 할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감정은 안정감에서 시작하고 그리고 사랑과 두려움으로 이렇게 크게 두 축으로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이 두 축으로 계속 형성되는데 앞면만 보지 마시고 뒷면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돈과 감정 에너지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있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내가 나로 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여러분대로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